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자,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4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 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지만 문제 4번도 웬만해서는 8문제 중에서는 최소한 5문제 정도는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표 입력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표 입력은 처음 연습하실 때 확실하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그 이후에 상당히 고생하거나 그런 일은 뭐 특별히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일입니다. 창고에서 상품의 적재를 위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도 똑같이 할 거지만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키워드를 딱딱 잡아서 계정 과목을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에서 상품 적재를 위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거래의 판료소가 있어요. 자, 거래의 판료소가 있죠. 잠시만 이 프로그램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판료소가 있어요. 거래의 판료소는 이제 자산의 증가, 물론 이제 학원이나 이제 인터넷 강의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거래의 판료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의 판료소가 주로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냐,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혹시나 독학하시는 분들이 그 분기를 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주로 이제 자산을 보면은 자산은 주로 어떤 게 들어가면은 현금 등의 입금, 그 다음에 유입,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한 내용이 키워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 그 다음에 외상 매출, 그 다음 이런 거에 한해서 무조건 차변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의 요인은 뭐냐면은 현금 등의 이체, 그 다음에 송금, 지급은 무조건 나간 거예요.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입니다.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처분, 그 다음에 외상대금 회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차변과 대변에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차변은 주로 이제 요 상황에서 들어가고요. 부채는 자산의 감소는 요 상황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에 차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입금, 유입, 수령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부채 같은 경우, 자산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체 송금, 지급 무조건 대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이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부채는 차변이 감소고 대변이 증가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현금의 지급이 항상 같이 들어가요. 현금의 지급. 그러니까 즉 외상, 매입, 그 다음에 외상으로 구입을 한 경우. 이거 무조건 대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어요? 대체에 들어간 거는 비용이나 자산이 들어가요. 비용이나 자산. 물론 이제 부채에서 부채로 전환분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단은 이제 뒤로 나가고요. 일단 이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차변에는 뭐 들어가냐면은 주로 외상 때 지급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지급 대금을 이제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차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차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줘야 돼. 그러니까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은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원리에서
내가 돈을 줬다 그러면은 차변에 매상 매입금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그러면은 주로 뭐가 오냐면은 자산의 감소가 들어오는데, 돈을 갚는 현상은 자산에 가서 뭐가 들어가냐면 주로 현금 등이 많이 들어요. 현금 등. 돈 준 거 무조건 대변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고 수익은 무조건 대변입니다. 그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개가 있었죠. 이게 계정 과목에 해당이 돼요. 자, 일용직 근로자는 어떤 계정 과목 쓰냐면은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작급. 알바생이죠, 알바생. 소위 말하는 알바생. 아르바이트생 있죠. 이것도 작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 작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나오다가 또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회차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급을 쓰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무조건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현금 돈 나간 거죠. 돈 나간 거는 무조건 대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점표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급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으로서 차변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7월 3일. 자, 대체점표해도 되고 출금점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출금점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작급이라고 있는데 작급도 두 개가 있죠. 자, 참고해서 상품의 적재를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인데 본래 판매비와 관리비 외에서는 제조원가에 대한 부분의 계정 과목은 쓰이진 않아요. 전사mek 2급에서는 무조건 800번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작급. 거래처는 없습니다. 15만원으로 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6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부서에서 사용할 사무용품을 다 모아 문구에서 구입을 하고, 사무용품 동그라미, 그 다음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동그라미, 비용으로 매개 처리하며 사무용품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시오 입니다. 이게 비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소모품비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요. 또는 사무용품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하니까 사무용품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한카드 결제한 거는 카드는 결제일이 있어요. 5일, 매달 5일, 10일, 뭐 15일, 뭐 1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8월 6일에 결제를 했는데 이체가 됐냐, 이체가 안 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일이 10일이라고 하면은 8월 6일에는 카드를 내가 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이 이제 지급된 거는 없기 때문에 뭘로? 미지급으로 봐야 되겠죠. 미지급.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한 부분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돈 준 게 아니죠. 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에다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용품비는 비용이니까 차변에 들어가 있고, 대변에는 아직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로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8월 6일자 자 구분에서는 차변에 아까 얘기했듯이 F2번 누르시고 소모품비가 아니죠.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격리부서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 해당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사매기 2급에서는 이 계정 과목을 이 여러 개의 같은 계정 과목 있죠. 이런 건 안 써요. 무조건 800번 때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829번 사무용품비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다모아 문구. 물론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채권 채무 거래는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뭐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차변에는 얼마냐면은 8만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신한카드죠. 카드를 긁었는데도 그 돈이 바로 나가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신용카드 사용했기 때문에
결제일이 따로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자, 신한카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카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미지급금의 카드사명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이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합차 등록비용 205,000원을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예스카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승합차 등록비용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금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현금, 돈 나간 거죠. 무조건 대변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뭐 들어갔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 분들이 지금 주로 많이 시험 치는 이 전3회계 2급이다 보니까 사실상 성인이신 분들은 차를 구입을 하시고 그런 분들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데, 고등학생 분들은 주로 이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차를 구입을 할 때,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M 이제 6 탈리스만 있죠. 탈리스만을 내가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시면은, 탈리스만에 들어간 게 이 착값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착값의 안에 있는 이제 옵션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착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옵션 이러면은 내비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에어백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이제 엉덩이 따시게 하는 뭐 엉따, 그 다음에 뭐 차갑게 하는 뭐 저 의자를 좀 차갑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더 들어간 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차값은 그것밖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차값에 들어가는 게 또 들어가는 게 더 있어요. 뭐냐면은 세금 납부해야 되겠죠. 취득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도 해야 돼요. 등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동차 등록,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도 해야 돼요.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가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공채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제 그것까지 됐고, 그러면 취득세,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건 하나의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건 하나의 부대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부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부대 비용은 하나의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부대 비용은 자산의 구입 시 반드시 부대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차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먹는 차가 아닙니다. 차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차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차변에 뭐 넣겠어요?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으로 해서 넣어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전3회계 2급 치고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가 9월 25일자 같은 문제를 보면은 주로 고등학생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넣냐? 세운과 온가금을 넣겠죠. 세운과 온가금을 넣기 때문에 다 틀려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등록 비용, 번호판 구입의 고등학생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하면은 잘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제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차변에는 이제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해요. 205,000원, 대변에는 현금 205,000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죠. 거래처는 어디냐면은 예스카로 해줍니다. 예스카. 얼마냐면은 20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현금으로 해서
예스카로 해가지고 205,000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출금 전표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이해를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분계는 사실상 별건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난이도 그 전산회계 2급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170만원에 매입하고, 매입의 동그라미, 상품 동그라미, 매입 동그라미,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예금 잔액은 50만원이고 국민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 한도는 500만원이다 입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해봐요. 자,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상품 구입했어요. 그럼 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럼 차변의 상품이에요. 170만원.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은 얼마 있냐면은 현재 50만원 밖에 없대요. 50만원. 50만원이 맞을 텐데, 잠시만요. 50만원이 아니죠. 30만원이죠. 예. 죄송해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 제가 아까 잘 안 보여가지고 5자라고 했어요. 자, 다시. 차변에 상품을 구입을 했죠. 자산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 170만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얼마냐면은 30만원 밖에 없대요. 그럼 나머지 140만원 뭘로 처리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이 500만원 돼 있으니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돈을 빌려주면은 그 500만원에서 140만원만큼 내가 돈을 땡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좌 차월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돈이 없으면은 회사가 부도가 일어나지만 그 부도가 일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이제 그 당좌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이 없을 때 돈을 땡겨서 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당좌차월 계약도 이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당좌차월 계약을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만큼 한도 내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당좌차월 금액을 대변에 140만원만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차변에는 그러면은 이제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얼마냐면은 170만원인데 거래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예금 잔액부터 먼저 넣어주고요. 대변에는 당좌 차월로 회계 처리해주는데, 물론 이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 해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아마 답지에서는 아마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당좌 차월에 국민은행 거래처는 꼭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번에서 8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